90년대생 결혼 남성 편입니다. 요즘 결혼 늦게 하죠. 80에서 90년대만 해도 20대 중후반에 대체로 다들 결혼했어요. 30세 전후로 아이 한두 명씩 끼고 3, 4인 가족은 디폴트였죠. 요즘 남자 총 평균이 34세라고 해요. 왜 남성은 결혼을 미룰까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할까요? 여성의 경제적 생산력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남성이 번식 본능보다 생존 본능을 우선시하게 됐기 때문이죠. 통계청 자료를 통해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초혼 평균 연령, 이혼 건수를 알아보려고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70년대 101만 명에서 92년대 73만 명, 2005년도 44만 명, 2023년도 23만 명으로 쩍쩍 줄었죠. 또 혼인 건수는 IMF를 기점으로 거의 감소하는 추세예요. 97년도 IMF 직전 96년도에는 43만 건으로 86만 명이 결혼했어요. 2013년도에는 33만 건으로 66만 명이 결혼했죠. 그 후 10년 뒤인 2023년도에는 19만 건, 38만 명이 결혼했어요.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80년대에 26에서 7, 90년대에 28에서 29, 2000년대에는 29에서 31, 2010년대는 31에서 33, 그리고 2023년에는 33.97세, 거의 34살이죠. 여성은 80년대에는 23에서 24, 90년대에는 24에서 26, 2000년대는 26에서 28, 2010년대는 28에서 30, 2023년에는 31.45세로 거의 31.55세죠. 10년 주기로 보면 대략 2년씩 남녀 모두 평균 연령이 늦춰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결혼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허들이 점차 상승하게 됐고, 이를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에 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자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남성에게 경제적 생산성에 대한 부담이 지어졌죠. 결혼 이후 남녀 역할 분담이 남성은 경제적 생산성, 여성은 양육과 집안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혼 건수는 7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3년에 17만 건, 3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대략 9에서 10만 건, 그러니까 매년 20만 명 정도가 이혼하고 있어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연령은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매년 20만 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죠.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 혼인 건수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감소 중이죠. 이제 초혼 연령은 남성이 34세, 여성이 31.5세죠. 80년대 한국은 대체로 외벌이 아버지 한 명이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부모님까지 모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남성이 26에서 27세인 것을 보면 이미 그 나이대에 경제적 생산성이 충분했을 거라 볼 수 있어요. 전쟁 이후 황폐한 한반도에서 성장해온 삶은 결핍과 가난인 경우가 많았죠. 현재 기준으로 돌아보면 물질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경제 고도성장기에 달라지는 물질적 환경적 변화는 낮은 기대치만큼 혹은 그 이상을 충족시켜줬을 거예요. 동시에 미래의 희망과 기대감은 매년 증가했고, 실제로 삶이 그렇게 풍요로워졌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뤄도 미래에 더 풍요롭게 살 것을 확신하니까 그 나이대에 결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들의 예상은 적중했죠. 그러다가 IMF 터지고 자산가격 폭등, 노동소득 대비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소득이 낮은 가정부터 점점 4인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 이유가 맞물려 점차 가족은 축소되고 아이 한 명을 둔 3인 가정이 되는데, 이제 외벌이로는 부양이 쉽지 않아졌죠. 점차 결혼 시장에서 여성의 경제력이 결혼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외모의 중요성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남성은 왜 여성의 외모를 중요하게 봤을까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나가는 수렵 채집인의 몸과 마음,
곧 뇌를 갖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죠. 여전히 우리의 본능은 수렵 채집하던 환경에 맞춰져 있어요. 이때의 생활 양식 일부를 살펴보면 참고해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배우자의 유리한 생존과 번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 단서는 외모예요. 관련 내용은 외모 집착 사회 영상에 있어요. 여성의 외모는 번식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서로서 수렵 채집 사회든 현대 사회든 별 차이가 없어요. 수렵 채집 사회에서 남성의 외모는 번식 가능성과 경제적 생산성을 나타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생산성, 즉 생존은 외모 대신에 학벌, 직업, 자산, 옷차림, 자동차, 집 등의 단서로 대체됐죠. 어느 사회에서든 남성은 결혼 전 주로 배우자의 외모에 높은 우선순위를 뒀어요. 남성들이 속물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번식에 유리한 단서가 여성의 외모였기 때문이죠. 여성 또한 마찬가지죠. 물론 남성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외모를 통해 진화와 번식을 고려했다는 건 아니에요. 또한 유전자가 의식을 갖고 라따뚜이처럼 두뇌를 붙잡고 인간 개체를 조종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인간 개체가 유전자 전달을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번식 전략을 고른다는 것도 아니죠. 무목적성이에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흘러온 흐름을 되짚어 보니 그런 생존 및 번식 전략을 가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이 그리고 본능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성은 잠재적 배우자에 대해 보다 유리한 번식을 위해 여성의 외모에 본능적으로 중요성을 높게 두죠. 이는 달라진 환경인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는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외벌이가 주류던 과거 한국에서 남성들은 주로 여성들의 외모를 우선시하며 결혼했죠.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 집안 재산이 많은 것 등은 부차적 요소였어요. 돈이 부족하면 남성 자신이 벌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외벌이로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게 돼요. 20, 30년 전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집안의 장남을 대학 보내려고 자원을 몰빵했죠. 그러다가 십수년 전에는 인서울하면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돈 좀 번다고 했고 그게 몇 년 전에는 석학포, 서영고로 줄어들고 이제는 의치안약으로 더 축소돼 버렸죠. 점점 좀 벌어먹고 사는 게 치열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직업적 불안정성과 자산 가격 폭등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죠. 좀 예전 자료긴 한데 통계청 2016년 기준으로 평생 11억 정도 벌고 16억 정도 쓴다고 해요. 그럼 대략 5억 정도 마이너스인데 이걸 정부 복지나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로 상쇄시킨다고 하죠. 지금은 물가도 올랐으니 소비 금액도 올랐겠지만 러프하게 11억 정도 쓴다고 보면 외벌이가 빠듯한 거예요. 외벌이 남성은 11억 쓰는 여성의 소비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아이까지 있으면 그 금액은 더 올라가죠. 2023년 기준 아이 1인당 18세까지 양육비는 약 3.6억인데 이게 아이 수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 2명이 있으면 외벌이 남성은 최소 29억 이상은 벌어내야 하는 거죠. 애들이 캥거루족으로 진화하면 돈은 더 들죠. 4인 가족은 외벌이로 쉽지 않죠. 딩크족도 쉽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중요한 우선순위로 보던 것은 번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경제적 생산성, 즉 생존 요소가 충분히 충족되었기 때문이에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남성들이 혼자 산다면 문제없는데 결혼하려니 쪼들리는 거예요. 여성의 경제적 생산성을 결혼의 중요 요인으로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지위도 포함돼요. 외벌이가 어려워지면서 생존이 흔들리고 번식보다는 생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예요. 애 키우는 것도 일단은 부모가 살아야만 가능한 거니 외모의 중요성은 부차적인 요소가 된 거죠. 생산성이 높다 하면 여성의 하향된 외모에 타협하는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남성은 결혼을 미뤄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결혼을 미룰수록 자신의 경제적 생산성, 즉 생존 가능성은 올라가기에 유리해지고 동시에 경제적 생산성 높은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혹은 경제력, 즉 생존 요소가 부족해도 풍부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번식 요소가 높은 아름다운 여성을 책임질 수 있게 되면서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얼굴만 보고 결혼한다면 앞서 본 것처럼 평균 11억 이상의 추가 부담이 늘 수 있죠. 그런데 여성의 경제력을 좀 더 우선해서 결혼을 하면 남성 입장에서는 본능적 불만족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요. 경제력은 나이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에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나이는 상승하죠. 30대 중반만 되어도 노산에 이르러 번식에 불리해지죠. 출산 전이라면 여성의 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력이 좋아질 테니 생존 불안감은 줄어드는데 낮아지는 번식 가능성이 본능적인 불안감을 생성해요. 불만족이 증가하죠. 남성이 젊은 여성을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여성 입장에서 만족스럽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성은 상승력이 있어요. 남성의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높아서 신데렐라처럼 자신의 현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남성을 선호하죠. 그런데 남편이 본능적으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관련해서는 속물 여성 영상이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바가지 긁는 거예요. 남성은 여성의 경제력을 선택하면서 포기한 여성의 젊음뿐 아니라 하향 선택한 외모에 대해서도 번식적 불만족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요.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건데 여성이 출산 등 육아로 전업주부가 되어버리면 남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은 배 이상으로 늘죠.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연애는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아요. 일시적으로나마 더 좋은 외모의 조건을 가진 상대방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날 수 있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서로 본능적 불만족으로 외도 발생할 가능성이 생겨요. 남성은 아름다운 여성 사진을 보고 자신의 파트너를 보면 매력을 덜 느낀다는 연구가 있어요. 반면에 여성은 멋진 남성을 봐도 자신의 파트너 매력에 변화가 없다고 해요. 여성은 보다 높은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남성의 사진을 봤을 때 파트너에 대한 매력을 덜 느낀다고 해요. 인스타, 틱톡, 유튜브에서 전국 상위 0.1% 외모를 가진 이성들 컨텐츠 접하기는 어렵지 않죠. 많은 컨텐츠가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남성 입장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쉬워요. 또한 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요소는 다른 여성들의 선호 요인이 되죠. 동시에 남성은 높아진 스스로의 자원에 대해 상승된 외모를 가진 여성을 만나는 게 보다 수월해지는 거예요. 잠재적 불륜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선물 등의 경제적 자원까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관련해서는 불륜 영상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외모에 대한 번식 및 생존 욕구에 대한 교환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상황을 만들게 돼요. 물론 걸리면 사회적 조리돌림을 당할 위험이 있지만요. 한편으로 돈은 좀 있고 외모는 수려한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남성도 생겨요. 연애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생애 미혼율은 점차 오르고 있죠. 유명인들 중에 덜어 있어요. 경제력 있으면서 아름다운 여성은 이미 결혼한 경우가 많고 경제력 없는데 외모가 출중한 젊은 여성을 책임지고 살려니 11억 정도의 경제적 자원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외모를 타협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선택하고 바가지 긁힐 것을 생각해보면 번식적 불만족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결혼했다고 하고 애를 낳아도 문제인데 아둥바둥 노력해서 키웠더니 애가 대학 들어가거나 졸업할 때 60 환갑이 되어버리고 30대 초중반에 결혼한다고 해도 본인은 이미 칠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캥거루족으로 들러붙는다고 생각해보면 답답한 거죠. 뿐만 아니라 남성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걱정으로 부성 불확실성 및 아내의 외도 및 이혼에 대한 부담감도 결혼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높은 밀집도와 초연결성으로 잠재적 불륜 남성 경쟁자가 증가하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사람을 몰래 만날 기술적 도구가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평생 연애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손 번식과 그 외 심리적 안정감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건 정자은행으로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여요. 갈수록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위는 오를 테고 오르지 않더라도 책임질 가족은 없으니 지출 부담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 잠재적 결혼 대상자보다는 더 나은 조건의 이성과 연애하는 삶이 더 낫다고 보는 거죠. 돈 좀 있고 외모 수려한 남성들 입장에서는 현대사회라는 변한 초밀집, 초연결 환경에서 생존 욕구와 번식 욕구 둘 다 충족시키기 쉬운 상황이죠. 물론 결혼을 미리 포기하거나 못하는 남성도 생겨요. 초식남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연애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거나 본인의 배우자 가치에 대응시켜본 상대 이성이 연애 대상자로 볼 만큼의 매력이 없는 경우죠. 이들은 이제 가상의 세계에 빠지게 돼요. BJ 스트리머,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아이돌, 만화 캐릭터 등과 유사연애하면서 그들의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여캠이나 여자 아이돌이나 여자 유튜버들이 연애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죠. 밝혀지면 희한하게 꼭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인기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본질적으로 유사연애 수요를 자극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에요. 얼핏 보면 스크린 속 이미지를 현실로 착각한다는 점에서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상세계를 접한 적이 없어요. 시각적 자극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본능적으로 현실이라고 여기며 진화했죠. 의식적으로 가상세계라고 되뇌어봐도 머리로는 알지만 본능적으로는 현실적 경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수렵채집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요. 이들은 이제 가상에서 방구석 여포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요즘 남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낮아진 경제력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성의 경제력을 보게 되고 잠재적 파트너의 하향될 외모와 타협을 미루는 거예요. 이전 세대보다 번식 본능보다 생존 본능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럼에도 번식 본능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결혼한 상태라면 번식적 불만족감과 불륜 등의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게 아니라면 평생 연애만 하거나 인터넷 가상세계의 일원으로 이미지를 소비하며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결혼이 여성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입장이에요. 남성들이 결혼 당시에 번식 본능을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그들 입장에서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90년대생의 결혼 남자 편이었어요.